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전국으로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시국인데요. 2022년도에는 정말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건축사 사무소를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비즈니스 마케팅, 조직관리 구성 여러 단계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12가지 스텝에서 11단계, 12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단계 수주와 영업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사 사무소 창업이라든지 또 비즈니스라든지 이 부분을 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영업 수주 전략입니다. 사무소를 오픈하고 또 사무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업 또 수주를 어떻게 하는지 또 수주의 라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데요. 자, 이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11번째 영업 수주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의 11번째입니다. 영업 수주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에서 그동안 우리가 10단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창업을 위한 관찰과 생각 정리부터 지난 시간 조직관리 구성까지 10단계를 13회에 걸쳐서 같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단계는 11번째 단계인데요. 영업 수주 전략 수립에 관련된 내용이고 마지막 비즈니스 성장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이 끝나기 전에 가급적이면 12단계까지 마무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업 수주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스텝은 영업 및 수주 전략 수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든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또 성공하는 열쇠는 영업이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업의 가장 꽃은 영업이라고 합니다. 영업. 영업은 뭡니까? 결국 수주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이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영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건축사가 설계에 집중을 했다면 이 영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에 중점을 두고 전문 기술과 경험을 쌓았는데 영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주 활동을 하고 회사를 홍보하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계약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활동이 영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좀 건축사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 둘 경험을 쌓으면서 또 프로젝트를 하나 둘씩 수주하고 계약을 하면서 영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영업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 둘씩 익히고 또 어떻게 하면 건축주를 대하고 또 계약하는 단계에서의 또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주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건축사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은 재무관리와 운영을 잘해도 영업이 안 되면 신기루다. 이렇게 홍성룡 건축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재정관리를 하고 또 운영을 해도 수주를 하지 않으면은 사무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건축사의 운명은 뭡니까?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또 해결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완공되는 건축물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건축사의 운명이고 또 숙명이죠. 그러려면 영업을 해서 수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생각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설계부터 영업, 경영, 관리 이 내용을 건축사가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운명이죠. 이렇게 중규모 건축사 사무소 또 대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조직을 이렇게 나누어서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두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활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시공자도 만나고 디벨로퍼도 만나고 또 관공사도 만나고 두루두루 영업 활동을 하는데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그렇지 못하죠. 뭐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최소한 5인 이하 정도가 소규모 건축사 사무라고 얘기했을 때 건축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되지 뭐 누구를 별도로
영업직을 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영업, 경영 관리 모든 부분을 건축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지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다. 때로는 보면은 설계에 너무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설계와 작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영업, 경영, 관리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게 되면은 회사의 재정이 좀 악화되는 거죠. 이렇다 보면 운영적으로 힘들고 직원이 나가게 되고 프로젝트가 안 돌아가게 되고 총합적으로 위기가 봉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사가 이 업무를 한쪽을 영업과 경영 관리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설계도 동시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는 것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에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그 스타일, 업무의 내용과 또 건축주를 만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오픈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조직적으로 잘 관리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여러분이 창업했다면 전혀 다른 필드다. 전혀 다른 필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 또 새로운 업역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리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현실과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사 사무소가 운영이 어렵고 경영이 어렵고 왜 어려운지 그 내용을 좀 잠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건축사 사무소 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건축연구원에서 2017년도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사 사무소 경영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덤핑 수주를 하는 부분이 무려 6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의 경영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덤핑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설계비를 덤핑으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인력과 또 기간과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설계비가 덤핑되기 때문에 사실 더 악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사 사무소 경영학과 주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수주 경쟁 심화, 덤핑 수주가 63.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설계 물량 감소가 19.7%입니다. 19.7%. 자, 2017년도 보고서인데요. 자, 2020년도도 상당히 설계 물량이 감소를 했고요.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갈수록 이 설계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성장의 경제에서 저성장으로 지금 접어든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고요. 점진적으로 설계 물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건축계 현실이고요. 이 부분이 19.7%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건축사 사무소는 계속해서 개업을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설계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덤핑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 설계비 미수령. 우리가 뭐 가설계라든지 계획 설계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따기 위해서 계획 설계를 해서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계획 설계를 무료로 해줄 경우에 그 부분이 경영을 악화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8.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설계 근로자의 숙련 수준 저하, 생산성 하락, 설계비 리베이트 관행, 하도급 구조로 설계비 잠식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91.4% 그러니까 수주 경쟁이 심화돼서 덤핑 수주, 설계 물량 감소, 계획 설계비 미수령 이 세 가지 문제가 9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건축사 사무소의 경영 악화의 가장 큰 원인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자, 여러분이 이제 사무소를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덤핑 수주에 관련된 내용은 정말로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덤핑 수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 경영 악화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창업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지 좀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인데요. 직접적 매출 요소, 즉 건축 설계. 직접적 매출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수주를 하는 거고
사실 이제 돈이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매출이죠. 여러분이 수주와 매출은 다르죠. 수주는 1억 원의 설계 수주를 했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통계적인 착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프로젝트 수주를 10억을 했는데 실제로 연말에 보니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프로젝트는 3억짜리 프로젝트밖에 안 되는 거죠. 대규모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성 수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악성 수주. 그러니까 본부별로 이렇게 매출을 잡을 때 수주가 100억이지만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일만 시키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는 악성 수주 프로젝트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잘라버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악성 수주를 받은 그건 조직 관리의 뭐 이사나 상무 같은 경우는 연말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렇게 좌천되는 경우도 있고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소규모 사무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부분들을 이제 건축사가 잘 판단하고 수주를 해야 되고, 건축주의 성향이라든가 프로젝트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직접적 매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매출인데, 직접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건축 설계겠죠. 건축 설계. 그리고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매출, 이 부분은 사용승인 업무 대행이라든가 각종 감리, 즉 이런 내용들이 간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자,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건축 설계와 감리입니다. 건축 설계와 감리가 무려 80%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사 사무소의 업역이 많이 늘어났다, 새로운 분야가 늘어났다, 또 수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화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건축 설계와 감리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타 업무죠. 기타 업무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만은, 즉 설계사무소를 운영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매출은 설계와 감리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기타 업무는 그렇게 비중이 낮은 뭐 용돈 수준의 어떤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건축사 나이입니다. 자, 건축 설계와 감리, 또 다양한 업무, 그 다음에는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이 건축사의 나이에 따라서 이런 영업이라든가 수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나이로 구분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 설계를 수주할 때에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수주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축사 나이가 60까지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7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새로운 신규 설계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건축사 나이와 또 수주에 관련된 영업, 또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이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출이 일어나는 요소를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건축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 즉 매출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건축 설계입니다. 건축 설계. 자, 건축 설계도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신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렇게 다양한 설계 진행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도 어디까지 업무를 처리할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수선과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런 업무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기가 안 좋고 또 신축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 감리죠. 설계와 감리, 이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매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종종 건축사가 인테리어 설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인테리어 설계를 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사업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설계까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건축사 사무소의 구성을 보면은 설계와 또 인테리어 파트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프로젝트 수주 유형 그리고 진행 방식에 따라서 이런 인테리어 파트를 새로 만들지 또 새로운 직원을 뽑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사실 이제 도시계획 업무도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변경 같은 이런 업무도 건축사가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 쪽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지구 단위 수리 변경이라든가 이 내용도 건축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권자 지정 건축감리, 허가권자 지정 해체감리, 또 해체감리에서도 상주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권자 지정 건축감리 같은 경우는 매년 이 감리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고 감리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은 순서대로 이런 프로젝트의 건축감리나 해체감리가 지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업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오픈하실 때는 이렇게 허가권자 감리 업무도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대행이죠. 업무 대행은 이제 사용 승인을 검사하는 업무 대행, 즉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특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업무 대행도 건축사가 매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비용은 아니고 소소한 용돈의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리 같은 경우는 좀 일정의 비용이 나오죠. 감리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경우는 1억 원짜리 감리도 허가권자 지정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규모가 큰 감리 업무도 지정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지정 업무가 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심의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강의 같은 이런 내용들도 부수입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뭐 이제 간접적인 매출이죠.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쌓게 되면은 이 경험을 어떻게 매출로 이어질까?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사무실 오픈하고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쌓고 실적을 쌓고 경험을 쌓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한 5년이나 10년 정도의 경험을 쌓다 보면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매출로 일으킬까? 이런 내용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출판이라든가 기고라든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또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컨설팅, 강의 이런 것까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하면은 매출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내용도 여러분이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편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른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